이 결혼 무효야. 이딴 집안과 절대 결혼 못 시켜. 룸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에게 끼얹었습니다. 으아! 영숙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 정장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준혁이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파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전 남편이 저에게 물을 끼얹은 기구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한영숙은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였지만 거울 속 모습은 홀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정장은 며칠 전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29의 나이에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날 예비 사돈 가족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이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걱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형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형편이요? 아니, 그 집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영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머니, 수빈이가 어머니 뵙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꼭 우리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준혁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면서 점점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명품 매장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며 영숙은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건물이었고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 최수빈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영숙은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빈은 키 169이, 늘씬한 몸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아니야. 준혁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수빈이도 오늘 너무 예쁘다. 영숙이 수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계급의 벽이 높아 보였지만 아들과 수빈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빈이 먼저 들어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룸 안에서는 두 사람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최동수와 박순이었습니다.
동수는 키가 큰 편으로 넓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에서 풍기는 위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빛이 돌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키에 날씬하면서도 단아한 체형을 하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영숙도 따라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동수와 영숙이 서로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동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숙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룸의 분위기가 급격히 이상해졌습니다. 순이와 수빈 그리고 준혁이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순이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수도 별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도 영숙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와 영숙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 아시는 사이신가요? 순이가 마침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얼굴에 점점 붉은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동수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영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수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순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수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무효야. 이딴 집안과 절대 결혼 못 시켜. 룸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에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영숙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 정장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준혁이도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파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영숙은 물에 젖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준혁은 룸미러로 어머니의 모습을 힐끗힐끗 확인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영숙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수건으로 말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거리를 좀 더 두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무슨 일인지 묻자 영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너무나 아픈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마침내 최동수가 자신의 전 남편이라고 고백하자 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수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간절하게 물었지만 영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과거의 일이 너무 복잡하다며 아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수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영숙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쯤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일어나 준혁의 방으로 뛰어갔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트, 헬스장, 카페, 준혁이 갈 만한 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뒤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이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한 직원에게 준혁에 대해 물어보자 그가 며칠 전 사직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온 영숙은 마지막 희망으로 수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은 영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준혁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최동수였습니다. 동수는 준혁이 수빈을 꼬드겨서 집을 나갔다며 당장 책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신도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동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다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서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화재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연기 중독으로 인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에게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함께 있었던 여성도 다른 병실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는 영숙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벌개졌습니다. 큰 걸음으로 씩씩거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동수는 영숙의 아들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을 뻔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녀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순이가 급히 달려와 남편을 말렸습니다. 순이는 이곳이 병원이라며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답지 않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수빈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영숙을 뒤돌아봤습니다.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이 아직도 아팠고 동수에게 잡혔던 옷깃 부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수빈의 병실에서는 동수가 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걱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영숙과의 충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놀란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과거의 분노가 현재의 폭력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과거를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숙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을 망친 자식과 함께 말입니다. 순이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픈 과거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그때 정말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겪은 당신이 자신보다 수십 배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십 년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딸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 말에 동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수빈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이는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의 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수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영숙도 아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 아들이 자신들의 딸까지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조마조마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수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영숙의 멱살을 잡았을 때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당신답게 이 일은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동수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동수가 마침내 자신이 너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원하고 사랑한다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해할 수 없다고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실 순이가 영숙을 카페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동수와 가장 먼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이는 두 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화해의 실마리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자리를 떠난 후 동수와 영숙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양손으로 커피컵을 감싸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역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동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카페 전체를 울릴 만큼 절절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동수의 첫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영숙에게 닿았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 대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어제 너무 심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사과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궁금했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자신을 떠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녀만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동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어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동수를 위해 장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수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을 미워하며 보낸 긴 시간들이 한순간에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동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테이블을 돌아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포옹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그녀를 못 지켰다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들었을 텐데라고 후회했습니다. 동수는 영숙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영숙도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소음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흘렸던 눈물이 마르고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과 다르게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준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갑자기 들어온 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망설임 없이 준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당황하며 동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동수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수는 영숙에게 물을 뿌리고 화를 냈던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준혁의 어머니와 잘 얘기했다며 이제 과거의 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옆 병실에서도 수빈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빈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주변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준혁과 영숙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악몽 같은 상견례를 기억하던 수빈은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수빈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았다며 기쁨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겠다며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진심을 담아 결혼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수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좋다고 대답하자 준혁은 일어나 수빈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반전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랑거렸지만 영숙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전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서 지켜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준혁에게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 악몽 같았던 상견례의 아픈 기억을 덮기 위해 동수가 제안한 새로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후의 첫 만남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자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수와 순이 그리고 수빈이 화사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룸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동수가 자연스럽게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서로 사돈이 될 사이인 만큼 존댓말로 예의를 갖춰 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요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은은한 조명이 룸을 포근하게 밝혔습니다. 동수가 술 한 잔을 제안했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과 수빈도 함께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5개의 잔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맑은 종소리 같은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첫 잔을 나누고 나니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준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준혁은 수빈과 결혼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동수와 순이의 사위가 되는 것도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동수에게서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하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처음 준혁을 만났을 때 기분이 참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 역시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은 입양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등산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수는 준혁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다행히 영숙이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키워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와 가족과의 결혼을 승낙해 주신 동수와 순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정성 있고 예의 바른 모습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동수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수의 머릿속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에게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봤습니다. 준혁은 그 질문이 조금 의외였지만 정중하게 김정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동수가 아버지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물어보자 준혁이 1995년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해였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순이가 급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동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수는 김정우가 자신의 은인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에게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준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준혁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김정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멋진 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혁은 그 이야기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준혁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운명적인 만남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수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수는 영숙 앞에 서서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동수는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다시 나타나 주어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혁을 잘 키워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가 영숙은 자신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며 감탄했습니다.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운명에 대한 경외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준혁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할 차례였습니다. 웨딩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이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구해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숙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앞으로 평생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이어 신부 수빈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빈의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수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가 준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빈의 손을 준혁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잘 보필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수가 잠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으며 용서는 모든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